안녕하세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합격을 돕는 여러분의 친절한 튜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험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다층 벽체 전열 해석과 결로 역산을 완벽하게 마스터해 볼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 단열재를 무려 100mm나 추가했는데도 시험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보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단열재 두께를 무작정 늘리는 것만으로는 열교 차단 실패나 기밀성 부족 같은 숨은 원인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런 복잡한 실기 문제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진단하고 풀어내는 마법 같은 비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4가지 설계 대안을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방안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화면의 성적표 매트릭스를 보면 창문 면적을 줄이거나 단열재를 두껍게 추가하는 여러 대안이 있죠. 여기서 놀랍게도 1위를 차지한 것은 단열재를 100mm나 두껍게 덧댄 대안 3번이 아니라 창문 면적 비율을 30%로 확 줄인 대안 2번, K는 0.75입니다. 아무리 벽에 단열재를 두껍게 떡칠해도 열이 줄줄 새어나가는 비대안 창문의 면적 40%를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평균 열관류율을 개선할 때는 유리의 면적을 줄이는 것이 단열 성능 향상에 훨씬 치명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게 계산한 평균 열관류율 K값은 실제 실무에서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바로 건물의 에너지 성적표인 EPI, 에너지 성능 지표 가점을 획득하는데 아주 중요한 뼈대 역할을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돋보기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외벽, 지붕, 그리고 최하층 바닥의 평균 열관류율이 법적 기준보다 얼마나 우수한지에 따라 점수와 등급이 매겨집니다. 우리가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계산하는 이 가중평균 산출 로직이 결국 대한민국 모든 건물의 친환경 인증을 판가름하는 핵심 잣대가 된다는 뜻이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열 계산으로 들어가 볼까요? 스텝 1.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막 방패, 즉 표면 열전달 저항을 세워야 합니다. 문제에서 열전달률, 알파가 9나 23으로 주어지면 그대로 더하지 말고 반드시 1로 나누어 역수, 저항으로 뒤집어 주셔야 해요. 스텝 2는 각 재료층의 저항, R은 D분의 람다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 시험장 주관식 도미노 붕괴를 일으키는 가장 무서운 사이렌 함정이 울립니다. 도면에 200mm, 90mm라고 적혀 있다고 공학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0.2m, 0.09m처럼 미터 단위로 1000을 나누어 환산해서 대입해야 한다는 절대 철칙, 절대 잊지 마세요. 단위 함정을 돌파하고 각 재료의 저항을 다 구하셨나요? 그럼 스텝 3로 넘어갑니다. 계산기의 메모리, M+ 기능을 적극 활용해 모든 저항 조각들을 하나의 총 열저항, 시그마 R 덩어리로 싹 다 더해줍니다. 든든한 방어력이 완성되면 스텝 4. 이 방어력을 다시 1로 나누어 역수, 열이 뚫고 지나가는 통과 속도인 최종 열관류율 K로 뒤집어줍니다. 마지막 스텝 5는 잃어버리는 열량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방금 구한 K값의 면적 A와 온도차 델타 T를 쓱 곱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Q는 K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 공식을 적용하면 건물이 매초 538.8W의 에너지를 허공에 버리고 있다는 실질적 손실을 완벽히 진단해낼 수 있답니다. 단위 함정을 돌파하고 각 재료의 저항을 다 구하셨나요? 그럼 스텝 3로 넘어갑니다. 계산기의 메모리, M+ 기능을 적극 활용해 모든 저항 조각들을 하나의 총 열저항, 시그마 R 덩어리로 싹 다 더해줍니다. 든든한 방어력이 완성되면 스텝 4. 이 방어력을 다시 1로 나누어 역수, 열이 뚫고 지나가는 통과 속도인 최종 열관류율 K로 뒤집어줍니다. 마지막 스텝 5는 잃어버리는 열량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방금 구한 K값의 면적 A와 온도차 델타 T를 쓱 곱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Q는 K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 공식을 적용하면 건물이 매초
538.8W의 에너지를 허공에 버리고 있다는 실질적 손실을 완벽히 진단해낼 수 있답니다. 황금 비례식을 실제 벽 표면에 직접 대입해 보겠습니다. 방 안의 따뜻한 공기 온도가 20도씨라고 가정해보죠. 이 공기가 벽의 겉면에 딱 닿는 찰나의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실내 표면막 저항을 거치면서 온도가 살짝 깎이게 됩니다. 비례식 수식 T는 RI 나누기 R 곱하기 델타 T의 숫자들을 대입해 계산해보니 강압폭이 1.5도씨가 나왔네요. 아하, 공기에서 진짜 벽 표면으로 건너가는 순간 이미 1.5도씨의 열을 빼앗겼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기온도 20도씨에서 1.5도씨를 뺀 18.5도씨가 이 벽 겉면의 진짜 실제 온도가 되는 거랍니다. 실제 벽 표면 온도를 구했다면 이제 우리 집에 곰팡이가 필지 안 필지 진단을 내릴 차례입니다. 화면의 듀얼 계기판을 보세요. 우리가 방금 찾아낸 실제 벽 표면 온도는 18.5도인데 공기 중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히기 시작하는 실내 노점 온도, 이슬점은 19도입니다. 어라? 벽이 이슬점보다 0.5도 더 차갑게 세팅되어 있네요. 이렇게 표면 온도가 노점 온도보다 낮아지는 순간 수증기가 차가운 벽에 부딪혀 눈물을 흘리듯 100% 표면 결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엔지니어로서 단열 설계 실패, 긴급 컨설팅 요망이라는 뼈아픈 진단을 내려야 하는 아찔한 순간입니다. 결로를 막으려면 어떻게 처방해야 할까요? 벽이 더 차가워지지 않도록 표면 온도를 노점 온도인 19도로 안전하게 고정해 봅시다. 실내 20도 공기에서 19도까지만 깎여야 하니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온도 강압폭은 딱 1도로 좁혀집니다. 이 1도를 황금 비례식에 거꾸로 대입하여 결로를 거뜬히 막아낼 거대한 새로운 목표 총저항 RU 3.33을 찾아냅니다. 여기서 기존 벽의 나약한 저항을 빼면 순수하게 덧대야 할 단열재만의 저항분 델타 R은 1.105가 툭 튀어나오죠. 여기에 열전도율 0.03을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33mm의 든든한 단열재를 추가 시공해야 한다는 완벽한 역상 컨설팅이 완료됩니다. 이번엔 핀셋을 들고 벽체 아주 깊숙한 곳, 예컨대 벽돌과 단열재가 맞닿은 경계면의 온도를 구해볼까요? 비례식으로 깎이는 온도를 구하는 원리는 똑같지만 나침반처럼 방향을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뜻한 실내, 20도씨에서 출발해서 밖으로 나갈 때는 온도가 점점 차가워지는 방향이니까 구한 하락폭을 빼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추운 실외, 마이너스 10도씨에서 출발해서 안쪽으로 파고들 때는 점점 따뜻해지는 방향이니까 하락폭을 더해주어야 하죠. 예시처럼 실외에서 2.7도씨의 온도 변화가 나왔다면 마이너스 10도씨 더하기 2.7도씨를 해서 마이너스 7.3도라는 정확한 경계 온도를 도출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엑기스를 실전 4포인트 체크리스트로 총정리해 머릿속에 각인시켜 봅시다. Q1. K값 길이 바로 더하거나 뺄 수 있나요? 정답, 절대 불가. 무조건 역수로 뒤집어 열저항 R로 변환 후 연산하세요. Q2. 도면의 밀리미터 두께를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도 될까요? 정답, 절대 불가. 무조건 미터 단위로 환산해서 넣어야 합니다. Q3. 벽과 창문이 섞인 복합 외벽의 단열 성적 기준은? 정답, 면적을 가중치로 곱해서 산출한 평균 열 관류율입니다. Q4. 실제 표면 온도가 노점 온도보다 낮게 측정된다면? 정답, 수증기가 응결되는 표면 결로 발생이 100% 확정된 상태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복잡한 역산 방정식의 긴 터널을 완주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설계 대안을 평가하는 날카로운 통찰력부터 다층 벽체의 정밀 조립, 결로 진단과 두께 역산 능력까지 모두 갖추셨습니다. 오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신 역수로 뒤집고 미터로 변환한다는 두 가지 철칙만 가슴속에 꽉 쥐고 계신다면 시험장 안의 그 어떤 킬러 계산 문제도 여러분을 막아설 수 없는 거대한 보너스 점수밭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어엿한 연력학 설계 엔지니어입니다. 여러분의 완벽한 2차 실기 합격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